안녕하세요.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잘 아는 글자, 서울경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부분 아시는 글자죠. 그런데 이 글자가 탄생한 배경과 쓰임새를 알면 좀 더 많은 글자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제, 서울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서울경이란 글자가 생겨난 건 이렇습니다. 갑골문에서는 높은 건물처럼 생긴 모습을 가졌는데요. 유치원생 아이가 그린 것처럼 참 별거 아니게 생겼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했다가 지금의 서울경이 되었답니다. 잘 보면 위에 꼭지는 뾰족한 지붕이고 입구는 창문과 비슷하죠. 밑에 자글소는 높은 대, 건물의 기반을 나타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글자 예쁘게 쓰시려면 간격을 균등하게 잘 나누면 됩니다. 우선 중간 입구의 높이를 가로획과의 간격이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글소의 두 점도 사이 간격을 맞춰주면 안정적인 글자 모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은 높게 쌓인 흙더미 그리고 높은 곳에 지은 건물을 뜻하게 되었고 그곳엔 왕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엔 나라의 수도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높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일본의 동경, 중국의 북경에 쓰죠. 남경이라는 지명도 예전엔 수도였기 때문에 남경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경기 지역도 수도인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뜻하기에 경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 이름 중에 경향신문이라고 있죠. 경향은 수도인 경과 지방인 향을 붙여서 경향이 되었는데 이렇게 합치면 전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식을 담았다고 해서 경향신문인 겁니다. 이렇게 경은 위치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높은 뜻을 가졌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경 위에 날이를 붙일 건데요. 그럼 이런 모양의 글자가 탄생합니다. 이건 높은 건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본뜬 글자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타난 그림자를 뜻했습니다. 빛을 받은 조형물이나 풍경들이 참 아름답게 빛날 텐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경치, 경관을 뜻하는 경이 됩니다. 해가 떠서 아름답게 보이는 풍경, 경치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볕경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빛을 의미하는 볕인데 원래의 뜻보다는 경치의 뜻으로 많이 쓰여서 경치경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할 때 광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경치, 아름답고 멋진 경치를 뜻하는 경관에 쓰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궐인 경복궁, 여기서 경복은 큰 복을 뜻하죠. 경복궁에도 씁니다. 한편 경치경은 눈에 보이는, 즉 눈으로 느껴지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경황이라고 하면 봐서 느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또한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죠. 여기서 경기도 경치경과 기운의 기를 합쳐서 경기인데 보고 느껴지는 기운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불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치경에 터럭삼을 붙여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되는데요. 이건 태양빛을 받아서 생긴 그림자를 그린 글자, 회의자입니다. 여기서 터럭삼은 털이 아니라 그림자의 모양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양형이라는 글자에서도 터럭삼이 있었고 색깔을 뜻하는 채색채에도 터럭삼이 있었죠. 이렇게 터럭삼은 여러 모양이 늘어선 다양한 모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비춰진 다양한 그림자라서 그림자형이고 평평한 상 위에 다양한 것들을 늘어놓아서 모양형이고 캔 과실과 채소를 늘어놓아서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게 채색채랍니다. 투영이라고 하죠. 여기에 그림자 영을 쓰는데 빛을 쏘아서 거기에 비친 그림자를 뜻하는 게 투영입니다. 그리고 촬영이란 말에도 쓰죠. 모을 촬과 그림자 영을 써서 그림자를 모으는 게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게 그래서 촬영입니다. 그리고 영향이라는 말,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할 때의 영향인데 그림자 영과 울릴 향을 씁니다. 즉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뜻합니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이번엔 서울경을 쓰고 이 옆에 더욱 우라는 글자를 넣을 겁니다. 더욱 우는 특별히 매우라는 뜻을 가졌죠. 왜냐하면 더욱 우의 갑골문을 보면 손수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획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건데요.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란 뜻과 특별하다는 뜻을 가졌죠. 이렇게 서울경과 더욱 우가 만나면 이건 정말 뜻으로만 구성된 회의자인데요. 높은 곳, 특히 높은 곳을 뜻합니다. 이 글자가 그래서 나아갈 취라는 글자인데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룰 성을 써서 성취라고 하면 높은 곳, 목표를 이룬 뜻이 됩니다. 이러면서 나아갈 취는 얻는다, 가지다는 뜻도 갖게 되는데요. 취업 이렇게 하면 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취직하면 직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취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경 앞에 물고기 어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러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굉장히 크고 높고 그런 물고기겠죠. 네, 이렇게 합쳐지면 바로 큰 물고기 경, 고래경이 됩니다. 고래경은 물론 형성자지만 서울경이 높고 큰 뜻을 함께 품었기 때문에 서울경을 써서 고래경이 된 거예요. 잡을 포를 써서 포경이라고 하면 고래를 잡는 겁니다. 고래를 사냥하는 건 사냥렵을 써서 경렵이라고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번엔 서울경 앞에 삼수변, 물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소리가 경이 아니라 량으로 변하면서 차다, 선을 하다의 뜻을 가진 량이 됩니다. 선을 할 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울경은 량이라는 소리도 가지게 되는데요. 높은 곳에 흐르는 물이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을 할 양의 본래 뜻은 물이 얕은 물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물은 차죠. 그래서 서늘하다, 시원하다의 뜻으로 파생된 겁니다. 남량이라는 말이 있죠. 드릴 납을 써서 서늘함이 들어오는 뜻인데 이게 더위를 피한다는 뜻과 통해서 여름철 남량 특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 음료할 때 청량에도 쓰고 있고요. 아울러 쓸쓸할 철을 써서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처량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경 앞에 말씀 언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합치면 높고 큰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참, 진실을 담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걸 살펴야 할 양 혹은 믿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많이 쓰죠. 양해에 쓰인 량이 바로 살펴야 할 양, 믿을 량이에요. 그래서 양해라는 뜻은 믿고 이해하는 뜻입니다. 양해 바란다고 하면 믿고 잘 이해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 글자 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여기에 검을 흙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서울경은 높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을 흙이 있습니다. 얼굴을 검은색으로 그려넣는 뜻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경을 친다라는 짧은 영상에서 소개했던 글자인데요. 이게 바로 글자로 찌른다는 뜻을 가진 자자할 경입니다. 찌를 자와 글자 자를 써서 글자로 찌르는 건데요. 검은 먹으로 얼굴에 글씨를 새겨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5가지 형벌 중 하나로 경형 또는 묵형이라고 하면 글씨를 얼굴에 새겨넣는 형벌이 되는 겁니다. 관련한 짧은 영상은 옆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매님들과 서울경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복잡한 여러 글자들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